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마하나입니다. 출마표 뜨기 전에 금주 새벽조교 관심말을 살펴보는 새벽조교 아나 픽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총 5마리 준비했습니다. 5마리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 성적 브리핑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적 브리핑하고 5마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승률 0%인 마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 경마 또이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총 9개 적중을 했고 환수할 만한 그런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토요일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6개 적중을 했고요. 전반부에 크게 환수를 했습니다. 크게 환수를 했다가 이제 중반부에 거기서 퇴근하신 분들은 이기셨을 거고, 후반부까지 난 끝까지 해야지 하셨던 분들은 땄던 거 반납하고서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전반부는 잘했는데 후반부에는 좀 못했던 날이었는데요. 일단 제주 2경주에서 인기 4위였던 천년여왕을 놓고 가서 원당 불패까지 복승 18.3배 적중을 했습니다. 18.3배 중배당 적중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주 2연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가지고 서울 2경주, 추천경주 적중은 했지만 환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천경주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천경주에서는 베팅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저는 추천경주가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경주에서 환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4경주 또 바로 이어서 다다음 경주가 추천경주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환수했습니다. 문세영 조교사 마방에 이제 5등급으로 내려와서 내려왔다기보다는 5등급에 출전할 수 있게 됐죠. 국내선 5등급에 출전할 수 있게 된 썬돌풍. 갑자기 기침을 좀 세게 해가지고 잠깐 이 부분에 편집을 했어요. 갑자기 썬돌풍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왔는데 기침을 한 것도 있고, 문세영 쪽에서 마방의 2번째 우승 경마 하나가 추천경주로 적중을 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운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썬돌풍 저의 미공개 충마였고요. 조교 모습 정말 우수했습니다. 조교가 우수했고 마방의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우승까지 할 수 있다고 봐서 썬돌풍을 놓고서 10번 새로운 비술 주력에서 쌍승 11배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전승식 모두 적중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썬돌풍이 제가 이제 마번에 보낼 때만 해도 인기 한 4위 정도였거든요. 단승식이 7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썬돌풍 인기권에도 인기 한 4, 5위 정도에 있었던 말이고 역시 안 팔리는 건 아싸비오 하고서는 신났어요. 추천경주 자신이 있었고 배당이 나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그 1차 문자를 10분 전에 이제 먼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명 큰 손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신 것 같아요. 큰 손분들 보고 계시죠? 네. 7분 전쯤에 윤승 나가고 나서 문자를 이제 확정을 해놓고 그렇게 보내는데, 원래는 제가 윤승까지 나가고 보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시간은 이제 한 7분 전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팅 진짜 크게 하는 분들, 막건 구매할 시간 굉장히 정말 촉박하시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네. 우리가 7분 전에 그걸 받아서 우리도 한 번 더 그 마번을 보고 왜 이런 마번을 보냈어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제 구매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쌍승으로 갈지 복승으로 갈지 나는 여기다가 뭘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고 한 장, 2장 사는 게 아니라 몇십 장씩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보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차 문자를 먼저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만큼 그 문자 전송 비용, 안 그래도 장문 되게 비싼데 장문 보내고 있고 단문 또 2번씩 보내기 때문에 제가 2배씩 돈을 더 내고 있어요. 한 달에 나가는 문자 비용이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좋더라고요. 이게 윤승 나가고서 막 보내려고 하면 마번이 바뀌거나 좀 그럴 때 막 저도 생각 한번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막 촉박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
대부분은 수정을 안 하고 수정을 정말 해야 될 때는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러분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까요? 문자를 일찍 보낸 후부터 배당이 생각보다 더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사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많이 사셨고 주력에서 적중해 드렸으니까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적중을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주 경마에서 좀 말렸어요. 음 제주 경마 그 박성광 기수 인기 1위 거의 다 삭제했습니다. 솔직히 그 토요 제주 경마에서 금요일도 박성광 기수가 하나도 안 들어왔고 일요일도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인기 1위 다 안 들어왔어요. 저는 삭제를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의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그 윤슬 토요 경마에서도 있었던 윤슬 들어와야 맞죠. 하지만 안 가져갔습니다. 네. 삭제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박성광 기수를 삭제를 하고 인기 1 위를 삭제하고도 제가 마번 안에서 실은 그 축마를 예를 들어서 4 놓고 6을 이렇게 갔으면 4 놓고 6 주력 이렇게 했으면 이 4가 인기 한 4-5 위예요. 이게 6이 인기 2 위예요. 그러면 이 6을 인기 2 위를 머리로 놨으면 이 몇십 배를 다 적중을 할 텐데 쪼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박성광 기수가 안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배당이 나온다.' 해서 제가 배당 욕심을 조금 무리하게 부렸던 게 토요일 후반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말렸어요.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마법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경마 하나에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제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고배당 맞춰 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이었던 건데 맞춰야 적중을 해야 배당도 있는 건데 제가 욕심을 부렸었습니다. 실은 어 댓글에 최근에 이제 제가 20-30배 뭐 이렇게 주력으로 맞춰 드리잖아요. 주력으로 맞춰 드리는데 더 고배당을 맞춰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쪼끔 발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이 마번 끝자락에서 100 배를 맞히는 것보다 주력으로 30 대를 맞히는 게 훨씬 돈이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땁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물론 일명 그 전문가의 그 뽀대? 그 뭐랄까 그 나의 좀 이렇게 자랑? 뽀대 이런 거에서는 끝자락에서 100 배를 맞힌 게 훨씬 기도 살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상가가 멋을 부리면 무너지는 건 진짜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상가가 마번에 멋부리면 그 순간부터 무너진다." 제가 토요일 후반부 멋부리다가 크게 이겨야 되는 날을 크게 이기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지 않을게요. 고배당만 원하는 분들은 고배당 전문가한테 가시면 되고요. 경마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냥 편성이랑 주로 흐름, 말 컨디션 등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적중을 통한 환수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환수 찾겠다고 막 고배당만 이렇게 쏘아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색깔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적중을 통한 환수, 그중에서도 주력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큰 환수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요 경마는 다행히 잘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만큼 일요 경마에서 잘해야 우리가 이제 어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일 엄청나게 잘하고도 월요일에 좀 부진해 가지고 굉장히 진짜 토요일, 일요일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속상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경마가 중요합니다. 일요 경마 돈 따고 끝났습니다. 서울 이경주 일단 추천 경주 주력 쌍승, 복승 뭐 주력에서 적중을 하면서 5-6킬 하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어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추천 경주도 기세거든요. 내가 초반부에 잡아 버려야 그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초반부 기세 잡았잖아요.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일단 서울 사경주 현장 추천 가서 맞췄는데 그 뭐 쪼끔 뒤에 얘기해 드리고 부산 경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그 일요 분석 방송에서 부산 경마 자랑을 좀 했습니다. 부산 경마 5주 연속, 5주 연속 부산 경마에서 주력 적중으로 중배당 적중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 부산 잘했습니다. 부산 이경주 삼복 28.2배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 오경주 전승식 적중을 했는데요. 부산 오경주에서 블랙볼트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블랙볼트를 실은 주력으로 때렸는데 좀 일삼착은 아쉽기는 하지만 전승식 적중을 했고 삼복 44.7배
삼복 환수 좋았습니다. 3상 92.9배보다는 삼복 44.7배가 환수가 더 좋았어요. 1번이 인기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복에서 또 환수를 했고요. 44.7배, 28.2배, 삼복 환수만 70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혼전 경주들이 많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삼복을 잡으려고 저는 굉장히 그 인기마들 꺾고 이렇게 들어간 경주가 많았고요. 마번 받으면서도 오잉 싶은 마번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육경주도 뭐 이거는 당연히 맞춰드려야 되는 경주였죠. 주력에서 쌍승 6.8배 적중하고 전승식 5위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경주입니다. 현장 추천이었습니다. 추천 경주 아니었는데 주로 여건이 맞았고 생각보다 배당이 나와줘서 현장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8번 랩처 방송에서 말씀드린 W였는데요. 실은 충마로 노릴 생각까지 하고서 말씀드렸던 공개했던 W였습니다. 주로가 가볍다면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벼웠기 때문에 랩처를 놓고 갔고 막판 코차로 쌍승 40배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복승 15.4배 추천 경주 현장 추천 경주 적중을 했고 삼복 16배 15.9배까지 복삼복 깔끔하게 추천 경주 챙겼습니다. 다만 이제 또 아쉬웠던 건 부산에서 또 아쉬웠는데요. 제가 이미 부산 3개 정말 잘 맞췄지만 그 외에 부산 4경주 퀸메이커에다가 이제 인기 거의 꼴등이었던 윤형석 기수가 기승한 썬라이트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주력으로 때렸는데 쌍승이 70배가 넘었는데 최은경 기수가 너무 좋아하는 기수인데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그래서 뿌잉. 결론은 그 경마하나의 부산 마번은 받아보시면 정말 오잉? 오잉? 인기 1위가 갑자기 인기 뭐 7, 8위 막 이런 걸 갖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마번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잉 하는데 들어오죠. 특히 김어수 기수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가져갑니다. 블랙볼트도 김어수 기수 기승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은 전반부 잘했고 후반부 못했고 일요일은 전 후반부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이번 주는 멋부리지 않고 토요일 후반부처럼 멋부리지 않고 처음부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장 열심히 하면서 적중을 통한 환수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경마 하나와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경마 시즌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입금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여유 있게 일찍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후반부에 한꺼번에 몰리시는데 조금만 여유 있게 신청해 주세요. 이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야 저도 지난주도 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한 이제 1년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딱 하루 토요일 하루 신청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러고서는 이제 또 막 안 좋은 말씀을 하셨겠죠. 웬만하면 이틀로 믿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함께 해주시던 분들은 다들 아니까 이제 이틀 함께 해주시고 토요일에 하루 신청했다가 못하고 나면 일요일에 그래 복수전 하러 가자. 그래도 이번에도 복수전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경마 하나가 토요일에 후반부 못했으니까 일요일에 얼마나 잘하려고 그러나 하고서 재신청해 주신 분들 정말 다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고요. 항상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루 이렇게 신청해 주셨던 분들이 저도 제가 진짜 경마 신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딩을 샀겠죠. 몇백억짜리 빌딩을 샀겠죠. 저도 신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 적중 1등이고 평균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서 이틀로 맡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틀 다 무너지는 날은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런 날은 진짜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 다음 주까지 한 주만 더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루 신청하고서 여기저기 다른 채널들까지 해서 경마 하나는 사기꾼이다 이러고서는 여기저기 댓글에 악플을 막 달고 다니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보시면 100이면 100 제가 다 입금 내역 확인해 봤어요. 진짜 딱 하루만 신청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3시간만 하고 나가고서 악플 다는 분도 계셨어요. 3시간만 어떻게 같이 하고서 난 다른 전문가 갈란다 이러면서 가셨다는데 그러고서 바로 중배당 주력 마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잘 믿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좀 마음이 속상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을 생각으로 들어오실 거면은 안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믿을 생각으로 들어오셔야지 안 믿을 생각으로 들어오면 만 원을 던져도 어떻게 믿고서 사시겠어요. 오전 빵빵이 이런 거 머리 놓고 추천하는데 뭐 인기 뭐 거의 꼴등에 있는 말 갖고 가는데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안 믿는데. 그래서 믿으실 분들만 함께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파이팅!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오프닝 길어져서 저 오늘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오래 살겠다.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오프닝 길어지면 욕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적중 내역 브리핑을 실은 안 하고 싶어요. 새벽 조율 관심말 영상에서는 말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적중 내역을 제가 잘한 주간에 잘했으니까 못했을 때는 사과드려야 되니까 이거부터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잘했기 때문에 적중 내역을 얘기 안 하고 바로 조교 관심말부터 소개를 했더니 적중 내역을 공개를 안 한다고 뭐 초심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 적중 내역도 말을 안 하냐 이러고서 막 악플이 올라와가지고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적중 내역을 진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썬더런입니다. 토요일 서울 이경주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에 출전하는 말인데요. 30조 말이고요. 일단 조교는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있어서 누가 기승을 할지는 미정이에요. 지금 이번 경주가 출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분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출마표가 떠와야 편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30조의 썬더런입니다. 구전 빵빵이에요. 빵빵이. 1월에 거세를 했습니다. 이 말. 같이 볼게요. 썬더런 진료상. 1월 달에 거세를 하고서 1월 29일에 거세했습니다. 거세하고 주행심사를 이제 다시 치렀는데 많이 좋아졌었어요. 하지만 4월 달 경주에서 몇 마신차로 꼴등을 하셨냐면요. 42마신 차로 꼴등을 하셨습니다. 뭐 42마신 차로 꼴등을 한 거면 차라리 그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변명이라도 하는 게 나을 법한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런쳤죠.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러고서 휴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말이 좀 변해서 돌아왔어요. 좀 활기도 생겼고 발도 잘 바꾸고요. 경주를 뛰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 말이 일단 지난주 출전 준비를 했던 말인데요. 이 썬더런이라는 말이 뛸 수 있는 말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뭐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뛸 수 있는 이 6등급 정도는 뛸 수 있는 말인데 실전에서 막판에 의지가 크게 없어서 마지막이 좀 아쉬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모습 좋아졌습니다. 방금도 블루 하와이랑 병합을 한 거거든요. 이 블루 하와이 지난주 깜짝 입상했던 말이죠. 코지 기수가 기승해서 블루 하와이랑 병합 조교할 때 썬더런 여유 있는 걸음 보여줍니다. 블루 하와이 얘기 잠깐 드리면 이 조교 모습 좋긴 했는데 조교시에 좋긴 했는데 주행심사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스타트가 느려서 될까 싶어서 안 가지고 갔는데 코지 기수가 진짜 잘 참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발에 딱 쏴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추입을. 그래서 아이고야 코지 기수가 참 잘 타는구나. 말이 좋으면 하나 갖고 갔어야 됐는데 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블루 하와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썬더런 이야기로 다시 가면 이 말이 실전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실전에서 이렇게만 뛰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과연 이번에는 실전에서는 마지막까지 의지를 보여줄지 달라진 게 맞을지 궁금해지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고요. 여기서는 26조 라운킹스맨 볼게요. 일단 조교는 이동진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원래 조제로 기수랑 함께 하다가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 안장이었습니다. 체중도 당시에 16kg이나 빠졌고요. 입마호흡도 막 그렇게 썩 잘 맞는다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다시 조제로 기수가 기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긴 해요. 조제로 기수가 요즘 다시 잠깐 부진했다가 또 폼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강풍마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번에 이 라운킹스맨이 거리를 늘렸습니다. 처음으로 거리를 늘려서 1700m에 첫 도전을 하는데요. 직전 1400m도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출발은 좋은데 포지션이 좀 중위권 정도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앞에 말들의 탄력이 죽지 않는 이상 그 앞에 말들을 그걸 넘어설 정도의 추임력이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늘린 만큼 앞에 붙여볼 것 같습니다. 다만 1700m라서 게이트 번호 중요하겠죠.
편성 내에 앞에 나갈 말이 이번 편성 내에서 뭐 혁명의 질주 정도가 있는데 경합을 하더라도 라운킹스맨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요. 지난 경주 이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휴양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휴양 다녀오면서 휴식도 가졌고요. 살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손천수마주 말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조교 내용으로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믿음까지는 가져지진 않습니다. 월요일 조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조교가 되고 재개되고 나면 수요일부터 다시 직접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조교가 없어서 월화 동안 말들의 컨디션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야간 경마 시즌은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 후반부까지 확인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말은 48조의 이클립스 엘리입니다. 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고요.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산 지금 방금 다시 볼까요? 국내산 3등급 같은 조의 드래곤 킹덤 그리고 6등급 플라잉 드림이랑 3조 병합할 때 안쪽에 가둬놓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체찌까지 때리면서 강하게 병합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도 조교 모습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게이트가 아쉬웠어요. 당시에 11번 게이트였거든요. 그리고 발주 연습도 2번이나 했지만 게이트가 불리했어서 앞선의 장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실패한 그 페인이라고 봐요, 저는. 원래 스타트가 이 이클립스 엘리가 13초 3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말인데 이번에 게이트가 만약에 불리하더라도 이번에는 선행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8조답게 수영조교 병행하면서 육상조교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성별 오픈 경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암말들이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에 암말들이 대부분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500kg대로 마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조교 모습 보면 뭐 플라잉 한호랑 이렇게 병합 조교했었고 발주 연습도 하고 김태훈 기수가 열심히 함께 했었지만 11번 게이트 너무 아쉬웠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때 저의 충마였거든요. 깨졌어. 네, 그리고 일요일 서울 2경주입니다. 여기서는 28조의 에코보이트 볼게요.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인데요. 지금 루이스 기수가 조교시키고 있습니다. 데뷔 전 이 말 루이스 기수랑 함께 했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클러치 더비가 출전을 했는데 2위로 에코보이트가 따라가서 기습으로 앞에 붙이면서 당시 인기 꼴등이었어요. 단승식이 60몇 배가 나왔는데 그대로 버티면서 깜짝 입상을 하셨습니다. 당시 루이스 기수가 스타트 13초 5를 끊으면서 가지고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루이스 기수 안장입니다. 루이스 기수가 조교할 때 방금 보신 것처럼 13조에 외산 2등급, 상위 등급인 위즈러너랑 병합을 했고요. 또 같은 조, 동조 국내산 4등급 형무상과는 이제 외곽에서 병합 조교를 하면서 상위군 말들이랑 병합 조교하면서 이 지구력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직전 경주가 뽀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교 모습도 굉장히 좋은 그렇게 잘 훈련을 하면서 보강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로 200m 거리가 더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더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편성 속에서 선행만 잡는다면 직전 인기 꼴등에서 이번에는 인기마로 팔릴 텐데 과연 인기마로서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말은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슈퍼 피니쉬 52조 말이고요. 서울 9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일단 기수는 미정이에요. 이 말이 직전 경주 이후 마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진료 내역에는 안 나오는데 마체 검사를 하고 휴양을 갔어요. 아마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4개월 정도 휴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슈퍼피니시가 작년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 때 한국의 체면을 살려줬던 말이죠.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 슈퍼피니시의 그때 경주를 보면서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피니시 9월 7일 이번에는 9월 6일 코리아컵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11번 게이트입니다. 굉장히 13마리 중에 11번 게이트인데
이때 김용근 기수가 아직도 기억나요. 슈퍼피니쉬를 갖다가 조교를 진짜 갈아놨었어요. 갈아놨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조교시키더니 선행을 나오더라고요. 선행 나와서 버티면서 3착을 했죠. 옆에 붙어있던 차우 기수의 셀프 임프루브먼트 우승했고요. 그래도 버텨주면서 3착을 했었습니다. 와, 진짜 우리 3착 진짜 한국말의 그 마지막 체면을 지켜줘서 제가 이 슈퍼피니쉬한테 그때 되게 고맙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약간 그래, 네, 한국이 질 수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상금도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 한국말도 맨날 질 수 없어요. 지금 이 코리아 스프린트 이번에 셀프 임프루먼트 이번에 또 출전합니다. 출전 도전장을 또 내밀어서 지금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셀프 임프루먼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 경마 때 그 코리아컵이 돌아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음, 어쨌든 그렇게 선행 나가서 이 쟁쟁한 말들 사이에서 버티면서 3착을 해줬다는 거. 그 정도로 선행만 나가면 버텨볼 수 있는 말입니다. 선행이 아니면 끝장인 말이긴 해요. 참고로 이 슈퍼피니쉬가 휴양 이후 상태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시 볼게요. 맞아. 조교 모습을 보면 뭔가 활기도 있고 상태도 좋고 이거 선행 나가면 버텨볼 수 있겠다 싶은데 장기 휴양으로 인해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은 주행심사에서 스타트 능력 문제 없었어요. 13초 7 끊어주면서 이때도 이제 11번 게이트인가 12번 게이트를 받았거든요. 주행심사. 주행심사가 12번 게이트 받았다. 맞다. 12번 게이트 받았는데 앞에 나와줬습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들어왔죠.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더 로드. 요 신마. 지금 주행신사 2번째 봤는데 슈퍼피니쉬한테 밀리지 않는 이건 나중에 출전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딴 데로 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 말이 많은 것도 있지만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을 하다는 장음이고요. 얘네들은 말은 단음이에요. 그래서 많습니다. 어쨌든 슈퍼피니쉬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8월 5일의 조교 모습 이미 한참 전에 조교시킬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슈퍼피니쉬가 슈퍼피니쉬 나오네 이러고서는 뭐야 좋은데 이러고 그때 나중에 출전하면 참고해야지 하고 체크를 이미 해놨던 말이었거든요. 발놀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 내에 편성도 딱이에요. 편성 내에 딱히 빠른 말이 없습니다. 직전은 그래도 3두 경쟁이 있었고 4코너 돌면서 이제 쳐졌는데 이번에 단독 선행이라면 기대해보는 슈퍼피니쉬 오랜만에 복귀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승률 0%짜리 마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23조 차호 조교사 마방입니다. 데뷔하고서 지금 12번 중에 한 번 3착을 제외하고는 지금 복승률이 0%입니다. 0%인 23조를 왜 말을 하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마방입니다. 앞으로 신마들 경주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 위탁관리마의 현황을 볼게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면 DRMCT, DRMCT, 박남성, DRMCT, 박남성, DRMCT 그리고 그 박남성 마주와 관련된 그런 마주까지 봤을 때 박남성 관련 마주가 말이 반절이 넘습니다. 박남성 마주의 마방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박남성 마주가 고가의 신마들을 엄청 넣었습니다. 일단 누벨당스 이 말 경매가 1억 1,900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비싼 고가말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타라우마라 이 말도 경매가 7,300만 원짜리 말이고요. 그리고 또 파라오의 딸 이름도 특이해요. 파라오의 딸 개별가 9,300만 원짜리 말이고요. 그리고 히다카의 태양 역시 개별가 7,600만 원짜리 말이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고가의 신마들이 박남성 마주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데뷔를 한다면 23조는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 8시에 토요 분석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빠빠염. 모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이번 주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실은 지난주에 조금 몸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기는 해요. 저 핑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픈 거 그런 얘기하기 싫어서 앞엔 얘기 안 했는데 뒤에 보실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때는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이 뚝 떨어지면서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혈압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냈고요. 이번 주는 컨디션이 좀 올라왔습니다. 경마 하나도 컨디션이 올라온 만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